본능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능 심리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흥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본능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 네, 여태까지는 이제 본능의 뭐 서열이나 영역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성장하며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본능 또는 뇌과학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키우는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녀들이 기질도 다 다르고, 그렇죠. 뭐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행동들이 뭐 교육적으로 잘 이렇게 완화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고민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네. 네. 그 사실은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게 더 크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더 크냐, 네,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지금 많이 있죠. 기질이냐 환경이냐? 그렇죠. 많이 있는데 어떤가요? 기존의 교육학 네. 또는 기존의 심리학 이런 거는 환경의 힘이 더 크다 라고 봤는데 인간의 본능도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걸로 이제 억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봤죠. 그래서 교육으로 인간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봤는데 또 세월이 지나서 봤더니 그런 교육과 환경의 힘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기질의 힘이 상당하다는 걸 또 알게 됐죠. 저는 정말 피부로 느끼거든요. 네. 저는 6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좀 뭔가 좀 차분하고 평온하고 좀 뭔가 잔잔한 어떤 심성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클래식도 많이 틀어주고 자장가도 참 이렇게 동요 잘 불러주고 했는데 그 기질이라는 건 그렇죠. 거스를 수가 없더라고요. 예. 뭐 종종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다 같이 장난감들이 사이좋게 잘 노는 뭐 이런 거를 이제 마무리로 하고 싶어 하는데 꼭 뭘 누구를 잡아 먹어야 끝나고 우와 막 이러면서 노니까 예. 이게 환경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이걸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그냥 한 일개 엄마로서 느끼곤 합니다. 그게 사실 요즘 이제 국내의 그 성인지 감수성이나 또는 그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 좀 예민한 문제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뭐 사회에 의해서 교육받는 거냐, 맞아요. 예. 아니면 타고나는 거냐, 그쵸. 이런 게 이제 기존의 어떤 여성학의 관점에서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그쵸. 뭐 맨박스 뭐 네네, 이래가지고 맨박스. 뭐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이래서 이제 남자는 안 운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여성성도 사회에 의해서 강요받는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정해지는 게 더 크지 본능으로 타고나는 거는 크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죠. 예,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진화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그 본능의 힘도 상당한 어찌 보면 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게 남자와 여자가 왜 이렇게 다른가. 예,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 지금 우리 저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의 경우에 아무리 부드럽게 키우려고 그래도 네. 예, 아주 거칠고 전쟁놀이를 한다거나 뭐 굉장히 뛰어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여자애들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그 소꿉장난이나 아니면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결정이 된대요. 그래요? 네네, 엄마 네. 뱃속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발생학이라는 학문에 나옵니다. 네. 발생학은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이제 연구하고 하는 과정인데 임신 8주 때부터 이제 그 태아가 남성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에 적극적으로 노출이 되죠. 네. 호르몬 샤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남아이 같은 경우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 샤워를 받으면서 뇌가 굉장히 남성적으로 바뀌게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여성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실험도 있어요. 진화 심리학자들이 한 실험 중에는 그 남자애들한테 유치원 같은 데서 남자애들한테 뭐 소꿉장난, 소꿉놀이 이런 걸 이렇게 지어주면은 그거 가지고 전쟁놀이를 합니다.
맞아요. 예, 그거 가지고 던지고 뭐 싸우고 패갈라서 전쟁놀이 하고 그러는데 여자아이들한테 또 일부러 딱 그 속꿉 장난을 다 치우고 총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쥐어주면은 그걸로 소꿉놀이를 하죠. 그거 가지고 속꿉놀이를 하고 그렇다니까요. 살림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남성성 여성성이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과학 쪽에서는 선천적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맨박스에서 얘기하는 그 남자는 울면 안 돼. 예, 그런 것도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남자니까 제가 과연 그런 환경에 부모님이나 여러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야 남자가 왜 울어 그거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안 울게 됐는지 아니면 내가 선천적으로 내가 울면 남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우습게 보일까 봐 안 울게 되는지 이렇게 보면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런 교육을 저한테 뭐 집요하게 시키거나 울지 못하게 했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는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남자가 우는 게 우스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인지 감수성에서 얘기하는 맨박스에서는 네네. 이미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우습게 보인다는 관점이 뭐냐면 지난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서열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서열이 떨어진 남녀 문제를 떠나서 그렇죠. 예. 심리적 서열이 특히 남자의 세계에서는 이 서열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자는 서열을 여자보다 굉장히 강하게 태어나는데 남들보다 약하게 보이고 울고 이러면 서열이 떨어진다는 거는 동물의 세계에서 번식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의 의식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모르는 저 변연계라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아마 그런 우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는 게 아닌가. 저는 남자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울으려 그래도 옛날에 그런 교육을 받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되지 내가. 예, 이거 그런 어떤 그 본능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약간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네네네. 왜 남성분들은 눈물을 흘리면 약간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예, 그렇게 찾는 건데 반대로 또 여성분들은 울면 또 이제 편을 들어주고 내가 이기는 환경이 네네. 될 수도 있으니까 눈물로 호소를 한다든지 네네. 이런 것도 환경적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그런 거는 살짝 해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이렇게 봐요. 네. 그 여자는 이제 그 집터 지킴이, 둥지 지킴이 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둥지 지킴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집터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관계 능력이 남자보다 탁월하죠 여자는. 네. 굉장히 탁월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굉장히 탁월하고. 주변 관계를 이용하는 거군요 눈물로. 그렇죠. 예.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좀 틀립니다. 팁을 줄 때도 남자의 심리와 여자의 심리 좀 틀려요. 같은 팁을 주거나 팁을 줄 때도 남자는 나는 이렇게 재력이 있어. 나는 이렇게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팁을 줍니다. 근데 여자의 경우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팁을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해주고 인정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팁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남녀 사이에서 팁을 주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로 뭐 교육받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물론 굉장한 논란은 있겠지만, 네. 예, 굉장한 논란은 있겠지만 그런 남녀 간의 그런 게 이제 타고나느냐, 환경적이냐 그런 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되죠. 그럼 이런 게 이제 본능이라면 자녀 교육을 할 때 좀 성장기에 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이제 좀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아까 우는 거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뭐 이런다는데 여기서 다시 또 환경론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타고나냐 환경적으로 지배받느냐 이렇게 봤을 때 뇌과학이나 진화심리학은 5대5로 봅니다. 네. 5대5 절반으로 보는데 여태까지 인류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육체와는 별개로 마음이라는 게 있다. 이 마음, 영성 같은 게 있다. 영혼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마음과 자유의지에 이야기하고 목표를 주고 방향을 주고 얘야 이게 좋은 공부니까 이렇게 해라. 엄마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방향을 주죠 우리가. 네. 방향을 주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네, 안 되더란 말이죠. 그게 도대체 왜 그런가?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네.
1940년대인가 그 미국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 번 터졌습니다. 네. 이게 무슨 전쟁 이런 게 아니라 뇌과학이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 세계의 신경과학자, 뇌과학자, 심리학자들이 다 몰리는 그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미국에서. 그 미국의 그 철도 노동자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철도 노동자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네. 그 화약 폭발이 됐는데 거의 한 길이 1m 정도 되는 쇠막대기. 네. 직경은 거의 한 5, 6cm 되고, 그런 쇠막대기가 왼쪽 뺨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이마 위로 이렇게. 뇌를 관통한 거군요. 그렇죠. 뇌 쪽의 앞쪽을 관통하는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뇌과학이나 이런 신경생리학 같은 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죠. 이제 한참 막 인간의 마음이 뭐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할 때죠. 그런 잠도 죽은 줄 알았죠, 이 사람이. 피니어스 네. 게이지가. 왜냐하면은 그 코나 입을 통해 가지고 뇌 수액이 거의 뭐 그 한 주걱이 그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한 6개월 만에 살아났어요. 그걸 빼고 그 큰 쇠막대기를 빼고 살아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고를 당하기 전과 사고를 당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 성격이요? 성격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환경이냐 아니면 본능이냐 이런 데에 대한 그때도 굉장한 그 양쪽 진영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사람 성격이 변해버린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성격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전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가족한테도 잘해주고 또 직장 동료들한테도 굉장히 관계가 좋고 남들을 배려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뭐 자녀들도 잘 돌보는 어떤 그런 일꾼이었었는데 근로자였었는데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는 거의 사이코패스 비스무리하게 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분노 조절도 전혀 하지 못하고 막 동료들과 싸우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그 폭행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막 가정도 돌보지 않고 집안도 거의 폭력 가정으로 갑자기 바뀌고 그래서 야 이거 뇌가 바뀌니까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구나 라고 이제 그때는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뇌의 문제구나. 뇌가 바뀌거나 뇌가 어떤 형성될 때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마음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게 한 그런 사건이었었죠.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뇌과학 연구의 출발입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을 뇌로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었죠. 네.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그동안 크면서 만들어진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양식이라든지 사고 방식 이런 게 모여서 마음이고 나 자신이고 나의 자유의지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실험 같은 걸 통해서도 어떤 뇌의 작용 혹은 호르몬의 작용이었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정말 마음과 육체가 하나인지 별개인지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뭐 자녀들을 키울 때라든지 아니면 뭐 내 스스로를 좀 제어를 한다고 해야 될지 이럴 때 마음을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자녀들 교육 성장기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최근에 한 5년, 10년에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다음번 방송에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게 그 사건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본능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의미심장하고 아주 상상력을 더 자극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능 심리 탐구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